받고 어디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생뚱맞게 그냥 시간당 10,000원짜리 최저임금 일을 찾더라고요. 뭐 가장 원하는 게요. 아파트 이 경비더라고. 아파트 경비. 그래도 고정 수입 들어온다고. 아파트 처음에는 아파트 관리사무 뭐라고 그러더라? 관리소장 하겠다고 시험 공부 막 하더니 사실 요즘에 나이 먹은 사람을 관리소장으로 절대로 안 써주더라고요. 여성분을 쓰거나 젊은 사람을 쓰거나 그래야 주부회장이라고 그러나? 부녀회장. 부녀회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늙은 사람, 늙지는 않았지만 나이 많은 먹은 사람 있으면요. 부녀회장님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도 이제는 못하고 그냥 편하게 아파트 이 경비원이나 할래 하는데 그거 편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나마도 일을 가진 사람은 다행이에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가지고 싶은데 일이 없어서 그냥 아침마다 산에 가거나 자전거 타고 나가거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인 이 자영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영사업을 하던 친구들은 대부분 아직도 그 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장보다는 자영사업이 수명이 좀 긴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스폰서님, 화면이랑 PPT 화면이 공유 안 됩니다. 안 나온다고? 나 공유 안 했다. 바탕화면이 그냥 공유되고 있어요. 얼굴도 안 나오시고. 그래요. 나도 뭐. 최 교수님 됐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됐으면. 네. 됐는데 스폰서님의 오케이. 잘생긴 얼굴이 안 나오네요. 요렇게 하랬더니 요렇게만 하네. 나보단 세련됐네. 그래요.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나는 참 열심히 세상 사는 것 같은데, 왜 요즘 점점 가난해지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가난해질까? 내가 혹시, 이것도 만져서 그렇지. 내가 요즘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럴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근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하기에는 별로 뭐 아닌 게 매출은 계속 올라요. 매출은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떻든 매출이 더 오르는데 문제는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가난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가난해지는지 모르겠어. 자, 가난해지는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는요. 열심히 안 살아서도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해지는 이유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옛날에는 농업사회, 농경사회를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산업경제사회를 우리가 그동안에 쭉 살았잖아요. 뭐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다가 지식경제사회가 올 거야 했었는데 이미 세상은 지식경제사회를 넘어서 연결경제사회로 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연결경제사회라는 것을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산업사회에서 연결경제사회로 바뀌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 가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I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생기는 산업체계의 변경이에요. 자, 산업체계가 변경된다는 건 뭐냐?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산업경제사회에서 연결경제사회로 바뀌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먹고 사는 방식이 바뀐다는 거야. 먹고 사는 방식이.
돈 버는 방식이 바뀐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우리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뭐 해서 먹고 살았어요? 농사 져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농사 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거나 공장 다니거나 뭐 회사 다니거나 하면서 직장 다녀서 먹고 살았어요. 맞죠? 네. 세상에 먹고 사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건 역시 먹고 사는 방식이 뭔가 다른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자영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업사회 방식의 자영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자영사업인 음식점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역마다 음식값은 좀 틀리겠지만 서울에서 코로나 이전에 설렁탕 한 그릇을 먹으려면 한 10,0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설렁탕을 먹으려면 17,000, 8,000원 해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 서울 설렁탕집 사장님은 가격이 올랐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럴까요? 왜요? 원가가 올라서 뭐 인건비가 오르고 재료값이 오르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런 문제라면 내가 가난해지진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그놈의 배달의 민족이에요. 17,000원짜리 설렁탕을 한 그릇 팔면 배달의 민족이 6,000원 내지 7,000원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 팔 때보다 인건비 올랐지 재료값 올랐는데 17,000원을 받아봐야 배달의 민족에게 6, 7,000원 떼주고 나면 남는 건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많아졌죠. 매출액은 많아졌는데 수입은 주는 거야. 한 그릇당 남는 수익이 주는 거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이 바로 연결경제사회 기업이에요. 이와 비슷한 기업들이 있어요. 뭐 우버라든가 뭐 B&B, 에어비앤비라든가 여기 어때, 요기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 어때를 통해서 지방 갈 때 호텔이나 모텔을 잡아요. 그러면 그 내가 내는 금액에 몇 천 원 내지 1, 2만 원을 여기 어때가 가져가는 거야. 이걸 안 가져가면 호텔이 부자가 되거나 내가 돈을 덜 내거나 할 텐데 자연스럽게 여기 어때는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호텔을 하는 사람이나 이 식당을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산업사회 방식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은 이미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불을 지른 게 바로 이 코로나19죠. 우리가 그전에도 코로나19 이전에도 배달해 먹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해 먹었어. 근데 그때는 뭐 치킨이나 피자나 이런 거 배달해 시켜 먹었지. 짜장면이나. 근데 지금은 모든 음식이 다 배달이 돼요. 왜냐면 코로나 때 식당에 직접 못 갔거든. 그러니까 배달시켜 먹었더니 이게 편하니까 돈을 더 주고 배달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 뻑하면 나오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대.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 수입 통계를 보면 소득 통계죠.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만 해도 고소득층이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됐었고요. 중간소득층이 전체 인구의 한 60% 정도,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한 30%가 저소득층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 중간소득층이 산업사회 방식으로 먹고 살던 중간소득층이 이제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 나가고, 물론 저소득층으로 가는 사람만 있지는 않아요. 그 중에 나름 새로운 기회야 라고 생각해서 연결경제 방식의 일로 갈아탄 사람 중에는 고소득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아주 일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이렇게 바뀔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고소득층은 10%에서 15% 정도로 조금 늘어난대요. 그 다음에 중간소득층은 완전히 짜부러들고 저소득층이 60%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극대화되는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소득층에 속해 있는가?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는 지금이 아니고 나는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느 소득층에 속해 있을까? 만일 내가 지금 이 먹고 사는 방식이, 돈을 버는 방식이 5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1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는 그 방식으로 먹고 살지 못하거나 그 방식으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5년 전에는 없던 일이야.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일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내가 그 일의 주인, 사장인가 종업원인가? 주인이라면, 사장이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연결경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부자 되진 않죠.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놈만 부자 되는 거죠. 근데 만일 그나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내가 종업원이라면 나는 계속 중간소득층 정도에 있다가 그 회사가 망하거나 내가 잘리면 저소득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누가 뭐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간다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다 예견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중간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또는 저소득층에서 중간소득층이나 고소득층으로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거죠. 있어요. 어떤 일이냐? 지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그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또 경제 전문가들은 21세기에 중산층이 고소득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의 20% 정도가 그 일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고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이에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그거 피라미드 아니야? 다단계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요. 그런 오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같아요. 발전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에 미국에서 폰지라는 사람이 처음 아이디어를 냈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 입회비를 내고 들어가면 위에 사람들이 내 돈 나눠 갖고 밑에 들어오는 사람 거는 나도 나눠 갖고 뭐 이런 식의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밑에 사람 들어오는 사람 없으면 다 망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이 그러면 막 도망 다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뉴스를 보면요, 이런 뉴스 뭐 불법 피라미드와 관련된 뉴스 가끔 보죠. 그렇죠? 다음에 뉴스 진행자가 불법 피라미드라는 말을 하는 뉴스가 있고 불법 다단계라는 말을 하는 앵커도 있어요. 자, 불법 피라미드와 불법 다단계 비슷한 말 같죠? 이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자, 불법 피라미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어다루가 아다르다고 똑같은 말인데 불법 피라미드라고 했을 때는 이 피라미드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불법 피라미드. 근데 불법 다단계라는 말은 다단계는 불법이 아닌데 이걸 편법을 써서 불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피라미드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률상 있지 않은 사업 방법이에요. 근데 다단계는 대한민국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 사업 방법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완전히 불법이고 다단계를 불법으로 하면 피라미드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피라미드는 그래도 대충 구분하더라고요. 저거 불로소득을 노리는 거 저건 피라미드야. 뭐 노력 안 하는데도 부자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 100% 피라미드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요. 그런 일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노력 안 해도 부자 된다는데 내가 그 일 하지. 근데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게 그거지 뭐 그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서 일단 피라미드는 제외하고요. 이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가 다른 것이냐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다단계는 다단계 판매 이렇게 얘기하죠. 다단계는 판매가 중심인 비즈니스예요.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그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판매와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 안 하나? 안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 판매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엄청난 노력, 대단한 능력, 뭐 이런 거 필요해요. 가끔 이제 이 TV 대담 프로의 게스트로 무슨 판매왕들 가끔 나오죠. 뭐 자동차 판매왕, 보험 판매왕 이런 분들 스토리를 들어보면 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어떤 분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건물 이 20층에 고객을 만나러 가요. 그러면 이분은 1층부터 그 계단을 뛰어서 올라간대요. 뛰어서 올라가면 막 땀이 뻘뻘 나겠죠. 그 상태로 딱 들어가서 헉헉거리면서 고객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죠. 아니 왜 그렇게 땀을 흘려요? 제가요 오는 길에 길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차로는 못 올 것 같아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왔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감동해서 사인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분은 사실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그 정도 거짓말이야 뭐 이 사기를 치는 건 아니니까 애교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게 판매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혹시 집에서 내가 소비 생활을 하면서 대단한 능력, 엄청난 노력 해보신 분? 없죠? 그럼 이 소비는 어떻게 했어요? 소비. 그냥 했죠, 그냥. 그래요. 그냥 하는 소비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바로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자,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들 아세요? 네. 네.
제가 언젠가 얘네들 아세요? 그랬다 한번 혼났어요. 어디다 대고 가수님들한테 얘네들이라고 그래요. 이분들 아시죠? 예. 근데 혹시 이분들을 한 10년 전에도 나는 알고 있었다. 없죠? 그죠? 그전에는 아무도 모르던 가수예요. 그때도 가수였던 분이, 대부분 그때도 가수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10년 전에 이분들의 이 행사 가면 노래 몇 곡 부르고 돈 받잖아요. 행사비가 평균 30만 원이었대요. 근데 그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데는 아주 드물었대요. 행사장에서 노래 다 부르고 나서 이제 행사비 받으려고 그러면 막 사과 2박스, 뭐 귤 몇 박스 이거 가지고 가고 30만 원어치라고. 그거는 그래도 양반이래요. 아, 올해는 예산이 좀 모자르니까 내년에 오면 줄게요. 이런 데도 많았대요.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탔어요. 어떤 시스템?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시스템을 딱 타고 나더니 요즘 이분들 행사비 얼마인 줄 알아요? 요 세 분은 평균적으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래요. 이분은 어지간한 행사엔 가지도 않는데. 근데 어쩌다 가면 1억은 줘야 된대. 아, 저는 독보적인 분이더라고요. 이분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시스템이. 자, 근데 사실 저는 가수라는 직업을 참 좋아한다기보다는 부러워해요. 되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가수는요, 자기가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노래 잘하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에요. 잘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참 대단한 거죠. 근데 만일 사람들이 일을 선택해야 한다면 잘하는 일을 하시겠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겠어요?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자, 잘하는 일을 선택하면 맨날 후회가 남습니다. 아, 저 일을 할 걸, 저 일을 할 걸. 그렇죠? 하고 싶은 걸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만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평생 굶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잘하는 일이면서 하고 싶은 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어때요? 괜찮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자, 내가 잘하면서 하고 싶은 거. 자, 이거 어때요? 소비. 소비 잘할 수 있어요? 네. 하고 싶어요? 네. 아, 돈이 없지. 소비가 뭐 돈만 있으면 소비야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소비. 한 달에 얼만큼 소비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1,000만 원. 오, 배포세. 또 다른 분은 한 3천만 원? 매달 한 1억은 필요하다고요? 아마 매달 1억 쓰라고 그러면 몇 개월은 써도 그 다음에 못 쓸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이 소비만으로, 내가 잘하면서 하고 싶은 소비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괜찮겠죠. 그 일이 뭐냐? 바로 하이리빙 비즈니스예요. 소비만 하는데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 그리고 하이리빙은 소비를 하는데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 비즈니스예요. 자, 볼까요? 하이리빙이라는 회사부터 한번 볼게요. 하이리빙은 1996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되면 30주년이에요. 저는 97년 말에 알아서 98년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 되면 한 29년 차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국내 최대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이고 현재도 국내 최대 자본금인 100억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제품 가짓수를 취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하이리빙 제품을 구매해서 쓰시거나 소비하시거나 또는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회원이 되셔야 돼요. 회원. 회사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하이리빙 회사의 사옥이에요. 본사가 들어가 있는 사옥이죠. 여기 이렇게 보면 어딘지 잘 모르겠죠. 제가 멋진 사진이 있어서. 자, 여기 어딘 줄 아세요? 네, 시청. 여기 이 보령시청 아니고 서울시청 앞 광장이에요. 여기가 시청인데 지금 뭐 행사하느라고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은 것 같고요. 여기가 시청 앞 광장이죠. 데모 많이 하는데 아마 겨울인 모양이에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스케이트장이죠. 스케이트장도 만들어 놓고. 자, 하이리빙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귀퉁이에 찍어놨을까? 이게 이 건물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멋진 광경을 쫙 찍으려다 보니까 뭐 거기 있는 건물을 빼놓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야, 너 조금만 비켜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찍힌 거예요. 혹시 저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저는 요쯤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시 중구순화동 64번지. 덕수궁에서 길 하나 건너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파하고 요쪽으로 이렇게 쭉 요쪽으로 가면 종로. 그러면 종로에 그 당시에 입시 학원들이 몰려 있었어요. 뭐 대성학원, 제1학원, 대일학원, 무슨 학원, 한 10개도 넘는 학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파하고 거기 가서 학원 강의 하나 듣고 요렇게 와서 집으로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하고 여학생 하나 꼬셔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데이트를 했었죠. 근데 덕수궁 돌담길에는 전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전설이냐? 이 돌담길을 연인이 안쪽으로 돌면 그 연인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이걸 바깥쪽으로 돌면 깨진대. 그래서 그런가 난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어. 어쨌거나 이런 서울 한복판에 이런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면 뭐 재정적으로 믿으셔도 될 거예요. 또 전국적인 지사 센터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보령센터죠. 센터라는 곳은 이제 회원 중심으로 운영이 하기 때문에 제품을 파는 시스템은 없어요. 주로 이제 지사가 에서 제품을 회사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전국적인 지사망을 갖추고 있는 네트워크 회사는 대한민국에 하이리빙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을 하시면 내가 전국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품도 아까 한 2,000여 가지 된다고 그랬죠? 이건 대표적으로 있는 제품들이고요. 글씨로 써놔도 막 꽉 참, 제목만 적어 놓은 거야, 이거, 제목만. 근데도 꽉 차죠?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내가 소비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하려면 회원이 되셔야 돼요, 회원. 자, 회원이 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죠? 필요해요. 바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셔야 돼요. 애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제품을 꼭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치 이런 거 아니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나 회원 될래? 하고 사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원이 되면 혜택을 드립니다. 어떤 혜택을 주냐? 일단 싸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이마트 가격 또는 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제품을 사기 위해서 전화로 주문해도 되고요. 또는 컴퓨터에서 주문하셔도 되고 핸드폰에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요즘 애들은 다 핸드폰으로 주문하잖아요.
핸드폰에서 주문해도 되고, 성질 급한 분들은 그냥 지사까지 쫓아가셔도 돼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지사 어디예요? 대전까지 쫓아가셔도 돼요. 성질 급한데 뭐 빨리 가서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한테 하이리빙 사업을 알려준 사람한테 야, 나 비누 3장 갖다 줘. 그래도 돼요. 어쨌든 그 제품이 우리 집까지 이렇게 배달이 되어집니다. 제품 구매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편리하죠. 그 다음에 안전한 구매를 약속드립니다. 안전한 구매라는 건 뭐예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하이리빙에서 하이리빙 이 남성 화장품을 세트로 샀어요. 스킨, 로션 들어가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딱 들어보니까 냄새도 향기도 좋아요. 오, 좋네 하고 발랐어요. 근데 이 화장품을 보름이나 발랐는데 안 이뻐지는 거야. 뭐 단지 이런 이유로 이거 나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회사에 가져가면 회사에서는 딱 2가지를 물어봐요. 돈으로 돌려줄까요?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구매하실래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자, 내가 쓰다가 보름 정도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했어요. 그러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보름 동안은 거저 썼으니까. 그래서 쓰다가 반품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고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 이 3가지 혜택만으로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혜택을 하나 더 드려요. 바로 수익을 배분해 주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회사에서 수익을 배분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주주 또는 주인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혹시 하이리빙에 주식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주주는 일단 아니야. 하지만 주인이라는 거죠. 수익을 배분받으니까. 그래서 하이리빙은 회원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데 수익을 얼마나 주느냐? 전체 매출액의 35%. 뭐 매출 있고 수익 남은 것 중에 35%를 주는 게 아니고 전체 매출액의 35%를 회원들에게 되돌려 주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얼마나 남겨 먹길래 35%나 주느냐. 그런데요. 대한민국 모든 유통이 그 정도를 남겨요. 이마트는 박리담회 하는 것 같죠? 싸게 파는 것 같죠? 이마트의 평균 마진율이 50%예요. 유통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마트 가격 정도에 팔면서도 하이리빙은 35%를 다시 회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돌려주느냐? 이런 방식으로 뭐 플랜 1, 2, 3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데 이걸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스폰서한테 그 강의한 거 좀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내줄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다 있어요. 오늘은 이걸 다 설명하면 사람들은 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외박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립니다. 자, 첫째 달에 내가 하이리빙을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내 주변 뭐 가족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해가지고 한 3명에게 야 이거 하이리빙 들어보니까 괜찮다. 우리 소비통에서 부재 한번 돼볼까? 얘기했더니 그분들도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3명이 함께 하기로 했어요. 물론 3명에게 얘기했는데 3명이 함께 한다. 와 이건 내가 세상을 참 잘 살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의외로 거절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난 그런 거 안 할래. 왜? 잘 모르니까. 여기 오실 때 마음속으로 거절해야지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고 어떻게 거절합니까 이걸. 자, 그래서 이 3분이 함께 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다음 달이 되면 이분들도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3명이 꼭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1명한테 해도 되고 2명한테 해도 되고 10명한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또 시간이 더 지나면 한 3개월째 되는 달에 이렇게 회원이 계속 늘어나겠죠? 나로부터 시작된 전체 매출액이 500만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나를 하이 패밀리라고 불러요.
하이리빙의 첫 번째 직급을 달성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하이패밀리가 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만 하이패밀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A도 회원이 계속 증가할 테니까 A도 500만 매출로 하이패밀리 되는 시기가 오겠죠. 이렇게 나로부터 한 그룹이 이렇게 500만 하이패밀리가 되면 나로부터 독립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B나 C도 나로부터 독립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그룹이 독립되면 나를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마스터. 약자로 M이라고 씁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M.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시험 볼지도 몰라요. 자, 근데 이 마스터가 되면요, 이제 마스터부터는 마스터의 평균 월 수입이 한 2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한 3천만 원 되겠죠? 그리고 마스터가 되면 추가적인 혜택들이 생겨요. 첫째,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보내드려요. 부부 동반으로. 나 혼자 열심히 했는데 남편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남편 미우면 그냥 혼자 가셔도 되고요. 자, 근데 뭐 이 여행 보내주니까 에이 뭐 동남아 여행 뭐 한 100만 원이면 가지 뭐. 그런 싸구려 여행 가는 게 아니고요. 1인당 평균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부부니까 약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제법 럭셔리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요, 가족 2명뿐만이 아니고 가족을 전체 3명까지 공짜로 가고 추가 비용 조금 더 물면 6명까지 다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우리 이 사업자 가족들은요, 가족들이 여러 명이 사업하니까 전체 25명이 함께 가요, 가족들이. 그 자기들만 버스를 대절해서 같이 다녀. 대단하죠? 가족들이 같이 다니까. 강금내사연 가족이죠. 그죠? 그리고,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줘요. 나한테 중학생 자녀가 있으면 1년에 160만 원.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240만 원.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은 320만 원의 학자금을 마스터부터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12월 달이 되면 연말 장려금 그래가지고 매달 받는 수입 외에 추가 보너스를 더 줘요. 통상 내가 받는 월 수입의 1.5배 내지 2배 정도. 그러니까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보너스 형태로. 그렇게 혜택까지 다 합치면 마스터가 되면 약 4천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그룹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더 할래 해서 나는 5그룹을 독립시켰어요. 그러면 하이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이 위에 자이언트란 직급이 있어요. 여기도 5개는 똑같은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M. 하이리빙 사업은요,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소개한 사람들을 성장시키면 나는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거예요. 또 하이리빙의 임페리얼, 그리고 하이리빙의 꿈의 직급이라고 하는 오너예요. 오너는요, 하이마스터를 5, 마스터를 2조를 성장시키면 오너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직급의 평균치를 보면요. 자, 하이패밀리 500만 이상 하면 하이패밀리라고 그랬죠? 평균 한 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요. 그리고 평균 달성 기간은 한 2, 3개월이면 대부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첫 달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스터는 세계 독립하면 마스터라고 그랬죠. M. 이분들은 평균 월 수입 한 250만 원에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을 해서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분들이고, 평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회원 된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마스터, 자이언트, 임페리얼. 오너는 왜 평균 수입을 물음표일까? 오너의 평균 수입은요, 내 비즈니스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입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오너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오너는 연봉이 한 3억밖에 안 되는 오너도 있지만 연봉이 5억 이상 되는 오너들도 있어요. 또 우리 직급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사실은 이제 이런 프론티어 직급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너 위에도 골드 오너, 로얄 오너라는 직급이 있어요. 제가 현재 로얄 오너예요. 이걸 굳이 왜 말씀을 드리냐? 그냥 자랑질 한번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볼까요? 정말로 그런 수익을 받아가는지? 이분은요, 이런 그 후원 수당 내역은 회원이 되시면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뽑아볼 수 있어요. 하이리빙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분은 그 남의 걸 뽑아볼 수는 없어요. 이분은 1년 동안 임페리얼을 유지하신 분의 수당이에요. 볼까요?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죠. 합계가 한 3억 정도 되네요. 이분은 임페리얼이지만 제법 볼륨이 있는 임페리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오너를 유지하신 분의 수당이에요. 4억 7천 정도 되네요. 뭐 이 정도면 소비할 만 날까요? 네, 소비할 만 납니다. 자, 하이리빙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성장하나 볼게요. 아까 그림처럼 당신이 A, B, C 3명과 함께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뭐 하이패밀리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회원이 늘어나니까. 자, 시간이 3개월 정도 더 지나면 이분들도 하이패밀리는 되겠죠.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스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두 그룹 더 후원을 해서 시간이 더 지나면 하이마스터를 거쳐서 이분들도 마스터 되고 하이패밀리 될 테니까 나는 자이언트가 되는 거고요. 한 그룹 더 해서 1년 더 지나면 임페리얼이 되는 거고 한 그룹 더 해서 1년 지나면 하이리빙의 꿈의 직급인 오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 하이리빙 사업하면 누구나 3년 만에 오너 되는 거야? 아니에요. 이건 하이리빙 시스템의 어떤 목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저는 오너 되는데 얼마 걸렸다고 그랬죠? 7년 7개월 걸렸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1년 6개월 만에도 오너를 가더라고요. 미친 거죠? 미치지 않고 써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갔을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10년을 했는데 아직 자이언트야. 그럼 이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아니죠. 지금 1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잖아요. 곧 임페리얼 오너 가겠죠. 그리고 자이언트 수입이 연봉 1억은 되거든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하이리빙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오너 갑니다라고 약속을 드릴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하시면 갈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정도는 약속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1년 동안을 우리 시스템이 안내하는 대로 정확하게 비즈니스를 진행하신다면 마스터가 되어서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 받는 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시스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시스템대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크게 3가지만 기억해 보자고요. 첫째, 애용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하이리빙은 물건 팔라고 그랬어요? 소비하라고 그랬어요? 소비하는 거죠? 근데 하이리빙에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제품은 나이리빙 가서 사고 저이리빙 가서 사면 부자 되겠어요? 안 되죠. 하이리빙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쓰시라는 건데 그러면 제품이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써야 되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품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몇 가지만 사보세요. 뭐 비싼 거 말고 그냥 필요한 거 생필품들 몇 가지 사서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반품해버리고 하이리빙 안 하면 돼요. 근데 써보니까 제품이 좋아. 그럼 안 쓸 이유가 있어요? 꾸준히 애용하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애용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시스템을 배우는 곳이 바로 미팅이에요. 이런 장소를 우리가 미팅 장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매일 모여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모이고 나머지 미팅들은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다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비대면 미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온라인 미팅. 나 그런 거 못하는데 괜찮아요. 핸드폰들은 다 있잖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요? 오늘 모시고 온 분이 다 가르쳐줘요. 그냥 톡 손만 대면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런 미팅에 참석해서 배우시라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시스템을 이용하겠어요. 배워나가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라는 걸 해요. 이것도 온라인에서 2달 동안 하다가 3개월에 한 번은 이제 오프라인 어떤 장소를 빌려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으쌰으쌰 하는 거죠. 뭐 어떤 일이든지 으쌰으쌰 안 하고 잘할 수 있나요? 모여서 야 잘해보자 으쌰으쌰. 그렇다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으쌰으쌰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열심히 해보자 하는 거죠. 그렇게 동기부여 받고 그것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확인해 보고 내가 확신이 들면 더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이 일이 좋아. 그럼 누구한테 추천해 줄 수 있죠? 또 내가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럼 너도 한번 써봐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파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너도 회원돼서 하이리빙에서 사서 써봐. 이거 정말 좋아. 추천해 줄 수 있고 그분이 써보니까 정말 좋은데 이거 돈도 된다며 그러면 후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하시게 되면 1년 동안을 이 정도 하시면 평균적으로 마스터가 되는 정도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면 시간당 10,000원짜리 일보다는 나아요, 이 일이. 꽤 괜찮은 직업이죠. 자, 평생 친구 3명 있으세요?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돼요. 없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시스템이 평생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저는 하이리빙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요. 일단 저는 하이리빙을 통해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최고의 자동차라고 하는 벤츠 S클래스 타고 또 차가 2대 있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기는 뭐 서로 마찬가지네. 뭐 요즘은 저거 하느라고 별로 먹지도 못하고 셀톡손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 셀톡손 다이어트 하고 나서 몸 진짜 좋아졌어요. 그거 1, 2, 3일 차에는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런다고 굶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른 걸 먹죠. 그때는 좀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4일 차부터 밥 먹으니까 도로 힘이 다시 생기죠. 근데 컨디션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침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안 피곤하고 제가 운전하면 막 졸립고 그랬거든요. 근데 졸립지도 않아. 그거 하길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몸무게가 살짝 빠졌어요. 1kg 정도 빠졌는데 문제는 체지방이 3.3kg인가 빠지고 근육은 올라갔어요. 이런 다이어트가 어딨어요. 배도 쏙 들어가고 좋아. 그 다음에 시간의 자유가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근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빠요. 근데 저는 안 바빠요. 왜냐하면 우리 최나겸 사장님이 제 파트너인데 최나겸 사장님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나요? 아니요. 자기가 부자 되려고 열심히 사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파트너들 다 각자 자기가 부자 되려고 열심히 하니까 저는 조금만 도와줘도 이제 처음에는 안 그랬죠. 제가 하이링 사업 처음 할 때는요. 제주도를 후원 한 달에 한 번씩 갔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매달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에 바다가 있다라는 것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제주도 사업자가 나를 차에 태우고 밥 먹으러 가요. 거기서 5분짜리 뚝배기 하나 먹고 그러면 강의실로 데려다 놔.
강의 열심히 하고 낮강이면 나를 태우고 공항으로 다시 가거나 밤강이면 나를 태우고 호텔로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를 태우고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여기저기 후원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주도를 한번 가면 뭐 3박 4일 내지 4박 5일로 가요. 그럼 4박 5일 동안 강의하냐고요? 아니, 강의는 딱 한 번 해요. 2시간. 나머지는 놀죠. 그래서 열심히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간. 더 중요한 건 함께할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사실 친구 그러면 뭐 고등학교 친구 또는 동네 친구, 불알 친구 이런 친구들이 정말 좋은 친구라는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요. 서로 젊을 때는 괜찮아요. 서로 뭐 40대, 50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반창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1차는 회비로 각자 돈 내서 해결하고 2차는 대부분 야 성구야 너 돈 좀 번다며 한 턱 내라. 뭐 그럼 한 턱 내요. 야 호프집 가자. 그래서 한 턱 내죠. 자 내가 한 턱 내러 갈 때 다른 친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이번엔 네가 내고 다음엔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네가 내고 다음에 내가 낼게 라는 말을 못해요. 왜? 자기 수입이 지금 없거든. 근데 어떻게 다음에 내가 낼게 라는 말을 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야 성구야 네가 술 한잔 사라 라는 말도 못해. 점점 친구지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면 점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이리빙에서 만난 친구들, 이 친구들하고는요, 라이프 스타일이 같아요. 돈 많고, 시간적인 여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심심하면 만나서 골프 치고, 또 심심하면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고, 그렇게 살아. 거기다가 1년에 3번 정도는 회사에서 함께 공짜 여행을 보내줘요. 아까 마스터가 되면 1년에 한 번 간다고 그랬죠? 네. 저는 1년에 3번이나 가요. 그냥 뭐 이유 없이 보내줘요.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자꾸 보내주더라고. 매년 이렇게 여행을 다니니까 좋은 친구가 안 될 수가 없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하이리빙 비즈니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칠게요.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 가게가 하나 나옵니다. 그 가게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모든 것을 다 파는 가게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뭘 파는데 그렇게 판가르니? 우리 가게에선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팔 수 있습니다. 행복을 원하면 행복도 팔 수 있고 사랑을 원하면 사랑도 팔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좋아서 그 좋은 거 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에서는 그 열매를 팔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 씨앗만을 판매합니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씨앗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씨앗을 가슴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으로 그 씨앗을 싹 틔우고 줄기를 뻗어 나가세요. 그리고 노력이라는 걸음을 줘서 그 씨앗을 아름드리 큰 나무로 키워내십시오. 그러면 그 나무가 지금은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행복을 끝없이 드릴 것입니다. 자, 제가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 역시 하이리빙 사업의 성공의 열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씨앗을 드렸어요. 이 씨앗을 가져다가 가슴에 심을 것인지 그냥 버릴 것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바라옵기는 이곳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공의 씨앗을 가슴에 심어서 아름드리 큰 나무로 키워내시기 바라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강의를 오늘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씨앗이 필요하세요? 좋은 씨앗? 하이리빙 씨앗? 네, 높은. 하이리빙은 고품격 내가 왜 안 나온지 사이즈거든요. 알겠다. 하이리빙의 씨앗을 오늘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 가슴에서 그 씨앗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소중한 씨앗을 주시기 위해서